안녕하세요. 일사일상 소라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중등 임용고시 일반사회 경제 공부에 관련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사회문화, 정치, 법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럼 가장 먼저 제가 중등 임용고시 준비를 시작할 때 이 사회문화, 정치, 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일반 사회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이시라면 고등학교 때 일반 사회 관련된 과목들을 선택 과목으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특이하게 경제 말고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 접한 게 대학교 가서 교직 이수를 하면서 관련 전공 과목들을 한두 개 들었었는데 이 대학에서 들은 강의는 기본적인 개론 수준이었고 또 임용고시에 특화된 그런 강의들이 아니었어서 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노베이스였다는 거죠. 노베이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어서 가장 먼저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수능 특강 공부였고요. 그래서 EBS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임용고시 강의도 들었는데 그럼 바로 이어서 이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저는 강의를 어떻게 활용을 했을까요? 일단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선택은 역시 수능 특강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수능 특강 교재를 각 과목별로 다 구입을 했고 이거에 진도를 맞춰가지고 수능 특강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강의는 2009 개정 교육과정 기준의 수능 특강이었어요. 그래서 사회문화는 사회문화, 정치는 법과 정치, 그리고 법은 법과 사회 시절 걸로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치는 법과 정치로 어떻게 들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법은 좀 더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법과 정치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따로 법과 사회 자료를 찾았던 거고 그 자료와 함께 EBS도 법과 사회 시절 걸 찾아가지고 들으면서 먼저 공부를 했어요. 법에 대해서 노베이스로 시작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법과 사회 강의 정말 추천드려요. 꼭 들어보세요. 이렇게 EBS 강의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중점을 맞춘 것은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각 단원별로 내용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좀 구조를 파악을 하고 나서는 이제 임용고시 강의를 들었는데 임용고시 강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저는 총 2년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임용고시 강의는 2번 들었어요. 임용고시 강의는 어떻게 들었냐면 첫 해에 집중반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를 들었고요. 둘째 해에는 집중반 강의를 한 번 더 들었어요. 먼저 첫 해에는 아무리 EBS 강의를 듣고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강의 진도 따라가기에만 바빴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뭔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둘째 해 때 강의를 들을 때는 확실히 뭔가 내가 좀 아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그리고 내가 뭔가 구조적인 그런 파악을 잘 하고 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공부가 잘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는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둘째 해 때 강의를 들을 때는 저는 집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강의를 들을 때 주변을 아주 조용하게 만든 다음에 휴대폰 녹음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노트북 스피커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그리고 아무런 소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조용히 강의를 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강의를 1.6배속으로 들으면서 다 휴대폰에 녹음을 해놨어요. 그럼 제가 휴대폰에 녹음한 것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자기 전에 머리맡에 두고 틀어두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바로 하기 싫을 때 누워서 조금 듣는다든지 대중교통으로 어디 이동할 때 이어폰을 꽂아서 듣기도 하고 뭔가 평소에 자주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또 공부를 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찾아서 들어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듣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구조나 틀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서술형, 논술형 뭐 이런 주관식 시험들이기 때문에 주요 개념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이 머릿속에 진짜 새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하는 공부를 할 때 녹음한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강의의 도움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강의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EBS 강의도 특히 내용이 좀 자세하고 풍부한 걸 보시려면은 2015 개정보다는 2009 개정을 좀 추천을 하고요. 법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법과 사회 시절 강의를 더 추천해요. 그리고 임용고시 강의도 집중반 강의 정도는 한 번이라도 들으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좀 말씀드리면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기출 분석을 따로 안 했어요. 그럼 도대체 한 게 뭐지? 임용고시 카페에서 기출문제집을 사긴 샀었는데 거의 활용을 안 해서 새 걸로 그냥 방치돼 있고 교육론, 사회학, 정치, 법 전부 다 그 강의 교재에 첨부되어 있는 몇 가지 문제들 그 단원별로 소개된 그 문제들만 좀 공부를 했었고 따로 뭐 기출문제를 정리하거나 뭐 분류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기출문제 분석에 대한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릴 게 없네요. 다른 영상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경제만 열심히 정리를 해가지고 경제는 따로 기출문제 정리집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기출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개론서, 강의 교재, 이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개론서도 좀 실망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개론서도 저는 경제 있잖아요. 3인공저랑 2인공저 말고는 다른 개론서는 완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욕먹으려나? 처음에는 제가 개론서도 좀 읽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줄글로 읽어나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저는 내가 이 줄글로 된 개론서를 뭔가 체계화하거나 정리를 해서 받아들이는 걸 잘 못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냥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강의 교재를 주교재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책도 손으로 좀 어느 정도 옆에 정리를 해 나가면서 읽어봐야겠다 했는데 저는 어느새 집중력을 잃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텍스트 받아적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손만 노동하는 식의 그런 독서를 하게 돼가지고 그냥 정말 집중을 해서 소리내어 읽어보자. 이것도 교육학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소리내어 읽어보는 그 시도를 해가지고 이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경제 개론서랑 나머지 과목의 강의 교재들은 다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거를 여러 번 했어요. 이렇게 혼자서 해보다가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고 나서는 오프라인 스터디 선생님께도 이 방법을 추천을 드렸고 둘이 모여가지고 그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이 강의 교재를 번갈아 읽는 것도 여러 번 했어요. 이렇게 같이 읽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읽으면서 좀 의문이거나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서로 토의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물론 오프라인 스터디로도 가능하지만 특히 이렇게 말로 소리내서 읽는 거는 같은 교재만 가지고 있다면 전화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렇게 여러 번 계속 반복을 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가 끝나 있고 또 돌아가서 읽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못해도 이 소리내어 읽기로만 한 10번 이상은 반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회독이라고 해야겠죠? 정말 여러 번 읽었고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읽기 공부를 잘 해가지고 반복을 여러 번 하다 보면 꽤 효과가 커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어느 페이지에 어느 내용이 있는지까지 대충 거의 감이 오거든요. 제가 좀 잊고 있었는데 이번 명절 연휴에 가족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임용고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저희 가족들한테 제 강의 교재나 아니면 교육학 자료를 주면서 진짜 아무거나 물어보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제가 거의 90% 이상은 정확하게 대답을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손으로 적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속도도 더 빠르고 반복을 더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법이 괜찮을지 고민을 해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은 생활 패턴에 맞게 적용을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교육학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매일매일 빈 A4 용지를 오늘 날짜를 적어가지고 밴드에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그날 하루가 끝나기 전에 다시 아까 찍어 올렸던 그 빈 페이지를 한 페이지 내가 아무거나 공부한 것을 채워가지고 다시 인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스터디를 통해서 게으름을 방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원대 모의고사라는 것도 좀 활용을 했었는데요. 교원대 모의고사는 북소년 사회과 카페라고 다음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서 찾으시면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몇 회까지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8회? 9회 정도 되려나? 그때 당시에 교원대를 졸업하신 선생님들이 스터디를 하면서 만든 모의고사 자료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을 받아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모두 2부를 쫙 뽑아요. 그래서 한 부는 그냥 아무것도 안 써진 새 걸로 모아놓고 또 나머지 한 부에는 제가 답을 다 거기다가 정리를 했어요. 그때 딱 파란펜 공부법이 유행을 해가지고 제가 파란펜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파란펜으로 일단 정답집을 다 만들었어요. 거기에 첨부 파일로 답지가 있긴 했는데 오류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좀 뭔가 정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저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답을 다 거기다가 적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해설이 적어진 그런 한부를 만들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한부를 만들어서 수시로 보는데 둘 다 도움이 돼요. 해설이 적어진 거를 읽는 것도 도움이 되고 없는 걸 보면은 인출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계속 수시로 그냥 아무 때나 보면서 이거 뭐였지? 아 뭐였더라? 이거 뭐였지?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굳이 이렇게 계속 풀지 않아도 그냥 아무 때나 수시로 펴가지고 내가 공부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약간 인지적 유연성 같은 것도 길러줄 수 있고 그리고 이 교원대 모의고사를 풀면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머리도 좀 아프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유료로 뭐 모의고사 이런 거 구입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무료인 교원대 모의고사 자료 활용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비슷하게 기출된 문제들도 좀 있고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을 술술 잘 풀 정도면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교원대 모의고사 자료를 주기적으로 스터디를 만들어서 푸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막상 영상을 찍고 나니까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